흘러들었던 코딩. 자,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그 코딩 테스트 기본 관련된 기본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자바 API를 빼뜨릴 순 없지. 그리고 그 코딩 테스트의 입력값으로 들어오는 스트링 메서드, 스트링 관련된 메서드를 꼭 짚고 넘어가겠죠? 자, 제일 먼저 볼게요. 그래서 스트링부터. 스트링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솔솔 읽으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스트링 메서드를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할게요. 기본 메서드, 비교 메서드, 편집 메서드 이렇게 세 개로 나눌 텐데 기본은 뭐 어려운 거 없고 그 스트링의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고 또 비교는 그 두 개의 문자열이 있다면 그 두 개가 같은지 또는 이제 포함이 되는지 그런 여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편집 메소드는 그 특정 문자열의 어느 부분을 내가 띄고 싶다 또는 교체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메소드들이죠.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음, 일단 기본 메소드 제일 먼저 이제 그 스트링을 우리가 캐릭터형 배열로 바꿔야 될 때가 있죠. 그쵸? 그럴 때 어떤 메소드를 사용하냐? to 캐릭터 어레이를 씁니다. 여기 스트링이 있고 string to 캐릭터 어레이를 하면 그 각각에 있는 스트링 문자를 그 캐릭터형 배열로 바꿔줍니다. 다음 length 나옵니다. length. 네, 어떤 스트링의 길이를 알고 싶을 때 length 메소드 사용하죠. length 메소드. 이것도 꼭 알아줘야겠죠. 근데 제가 여기 좀 이게 구분을 하라고 배열의 랭스도 같이 넣어놨어요. 배열의 랭스. 왜 넣어놨냐면 그 둘 다 역할은 비슷해요. 배열의 랭스도 그 배열의 길이를 반환하고 스트링의 랭스 메소드도 그 길이를 반환하는데 그 배열의 랭스는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인데 그 스트링의 랭스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제 괄호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괄호가 이렇게 추가가 돼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코테 중에서 자동 완성 기능이 없는 그런 아이디를 쓸 경우에는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괜히 스트링인데 그 멤버 변수처럼 괄호 안 쓰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알아주세요. 다음 그 스트링에서 특정 문자를 내가 반환을 하고 싶을 때 세 번째 있는 문자가 뭘까 이렇게 0, 1, 2 여기 이 문자를 내가 그 반환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쓰는 메소드죠. 캐릭터 at이고 그리고 이 스트링은 아니지만 스트링과 관련 있는 문자와 관련된 메소드 두 개도 넣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isDigit 또 다른 건 isLetter 각각 그 문자가 숫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문자인지 확인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기본은 진짜 기본이니까. 다음 이제 비교 메소드 한번 봅시다. 비교 메소드는 어떤 순으로 보는 게 좋냐면 지금 제가 쫙 나열을 해놨잖아요. 이게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는 순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해도 좀 쉬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봐주세요. 제일 가장 간단한 메소드. 두 개의 이 문자열이 있는데 두 개의 문자열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는 메소드죠. equals 나옵니다. 이때 그 같으면 true를 반환하고 다르면 false를 반환하겠죠. 그냥 그 반환값이 불리한 값이에요. 근데 이제 같고 다른 건 알겠는데 얼마나 다른지를 또 알고 싶을 수 있어요. 이 두 개의 그 문자열이 다르다면 얼마나 다를까? 그럴 때 사용하는 메소드 compare to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리한 true, false 말고 다른 또 많은 값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반환값도 그 정수 값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얘가 어떻게 비교를 하는지 보자면 제일 먼저 이제 두 문자열이 같아요. equals의 true처럼 같을 경우에는 그 0을 반환합니다. 0을 반환해요. 두 개가 같을 때. 근데 만약에 같지 않다면 여기에서 좀 이제 조건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조건부터 먼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맞으면 또 두 번째 조건을 실행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첫 번째 조건은 두 문자열이 일단 시작 지점이 같아야 돼요. A로 시작하죠. 여기도 A로 시작하고 그 다음 B로 시작하죠. B로 시작하죠. 보니까 A, B가 A, B, C, D에 이게 포함이 되네요. 이렇게. 이게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조건일 때는 즉 포함 관계임에서 이제 시작 부분이 같을 때 그 도입 부분이 같을 때는 두 문자열의 길이 차이 값을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A, B 문자열의 길이는 2잖아요. 그리고 A, B, C, D 문자열의 길이는 4입니다. 그러니까 2 마이너스 4하면 그럼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만약 반대로 A, B, C, D가 이제 compare to로 호출을 해가지고 A, B를 이제 비교를 한다면 이제 A, B, C, D 길이가 4, A, B 길이가 2니까 반환값은 2가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그냥 두 개의 문자열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compare to라는 메소드가 그 각 스트링에 있는 문자를 앞에서부터 하나씩 같이 비교를 합니다. A 얘네 둘이 같네.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자를 비교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얘는 B인데 얘는 D네. 이렇게 두 개의 문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오는 부분의 문자를 두 개를 비교를 해가지고 그거의 차이 값을 반환합니다. 이 두 개의 ASCII 코드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차 값을 이렇게 반환을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조건. 제가 이걸 설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은 되게 많이 다른 케이스인데 둘 다 그 반환값은 마이너스 2를 반환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제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분들은 이거 compare to의 반환값은 같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히 문자 길이 차를 반환하는 거야. 뭐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런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숙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제 그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포함이 되는지 포함이 되지 않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메소드 3대장입니다. 각각 그 start with 그리고 end with 그 다음 contains 이 세 가지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볼게요. 일단 가장 단순하게 그냥 이 특정 문자열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메소드는 contains입니다. 근데 이 포함을 하는 걸 넘어서서 얘가 이 도입부에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지 여기 시작 부분에 A, B로 똑같죠? 그걸 알기 위한 메소드는 이제 start with입니다. 이 도입부가 같은지. 그럼 반대로 이게 도입부가 아니라 이 종결되는 부분이 같은지도 알고 싶어요. 이렇게 종결되는 부분이 CD로 이제 같은지를 알고 싶을 때는 end with 씁니다. end with. 이렇게 끝나는지. 자, 근데 이제 그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메소드가 contains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contains인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포함이 되긴 되는데 얘가 그 몇 번째에서 포함되는지 나는 궁금하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포함이 아니라 이 포함이 되는데 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궁금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쓰는 그 메소드가 이제 index of입니다. 지금 이거 비교 예시를 보면 BC가 이렇게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0번째 위치가 A, 그 다음 1번째 위치가 B, 세 번째 위치가 이제 C인데 BC가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러면 이제 B의 위치 값인 1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포함이 안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인덱스 오브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발견이 되면 그거 위치를 알게 되는 건데 앞에서 말고 난 뒤에서부터 보고 싶다 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뒤에서부터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어렵지 않게 그냥
그 인덱스 오브 앞에 라스트를 딱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딱 여기 BC가 있네. 그걸 알고 그거에 대한 위치값을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교 부분 어렵지 않죠? 다음 이제 스트링의 마지막 메서드 분류 편집 메서드 볼게요. 편집 메서드는 이제 자르거나 아니면 교체하고 그런 거였죠. 대표적인 메서드 서브 스트링부터 시작을 할게요. 서브 스트링은 이 특정 문자열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내가 잘라서 반환을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잘라서 반환을 하고 싶어. 그럴 때 사용하는 메서드죠. 근데 이제 그 서브 스트링은 매개 변수가 두 개입니다. 두 개이거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일 때는 어떤 그 반환값을 주고 두 개일 때는 어떤 반환값을 주느냐. 자, 하나일 때부터 볼게요. 3이에요. 그럼 첫 번째 매개 변수는 무조건 이제 스타트, 시작 지점이에요. 3이니까 지금 0, 1, 2, 3 이렇게 D가 되겠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없으니까 그 시작 스타트 지점부터 뒤에 있는 모든 문자열을 다 반환을 하는 겁니다. D, E, F, G 이걸 통째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제 통째로 뒤에 있는 것까지 반환하지 말고 나는 여기 앞에까지만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두 번째 매개 변수를 또 기입을 하면 됩니다. AND 지점. 그쵸?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AND 지점에 있는 문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 AND 지점에 있는 문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지금 그 3, 스타트 지점의 3은 똑같죠? 여기 스타트 지점 3은 똑같죠? D. 그러니까 4, 그 다음 5, 5는 F네요. 그러면 5 앞에까지니까 F 앞에서 끊으면 D2만 이렇게 반환이 되는 겁니다. D2만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죠. 자, 서 스트링 말고 또 이제 그 편집 메서드 중에 중요한 건 이제 리플레이스가 있죠. 리플레이스. 리플레이스는 뭐냐면 그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보면 여기 첫 번째 매기면서 뭐가 있냐면 AB가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매기면서 REP가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 이 문자열의 AB에 해당하는 모든 문자열 부분은 REP로 다 교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보면 AB가 한 번 들어가 있고 두 번 들어가 있고 그럼 이 AB 모두가 REP로 교환이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REP CD, REP CD. 그러면 이제 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전체 다 교체하고 싶지 않고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하나만 교체하고 뒤에 있는 건 교체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는 이제 리플레이스는 리플레이스인데 그 여기 뒤에다 이제 first를 붙입니다. first를 붙이면 얘가 이제 전체가 다 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발견되는 하나만 교체가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교체가 되지 않게 됩니다. 또 이제 그 편집 메소드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그 스플릿 되게 유명하죠. 스플릿. 스플릿 뭐죠? 문자열을 어떤 특정 그 문자열을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그 스트링량 별로 이제 반환하는 메소드죠. 사용 방법을 보면 여기 스플릿이 있고 뒤에 여기 특정 문자열을 이제 쓰게 됩니다. 이제 A라고 쓰면 A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이제 끊어가지고 이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주로 어디에 쓰냐면 이제 우리가 수식 같은 거 문자열로 봤는데 이 수식을 피연산자하고 연산자로 구분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쓸 때가 많죠.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점이 있는데 지금 예시를 보면 어떤 걸 기준으로 얘가 자르고 싶냐면 그 물음표 별이라고 있어요. 물음표 별. 이 물음표 별 단위로 내가 끊고 싶어. 그러면 이제 스플릿 안에 들어가는 문자가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잖아요. 이제 물음표, 별표를 붙인 이 문자열을 매기면서 넘기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이게 정규식하고 혼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특수문자로 구분을 하고 싶으면 앞에 꼭 이 그 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개죠. 달러 표시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특수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이제 특수문자와 관련된 부분을 스플릿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결과는 어, A, B, C, D, E, F 이렇게 끊어서 그 스트링형 배열의 반환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어려운 건 아니고 to lowercase, to lowercase하고 to uppercase 별거 아니고 이거는 그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주고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림이라는 메소드가 있네요. 트림은 공백을 없애주는 메소드로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 결과값이 좀 오타가 있는데 자바에서 트림은 맨 앞에 있는 공백하고 맨 뒤에 있는 공백만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공백들은 다 이제 살아있는 거죠. 여기도 좋은 예시가 되려면 AB에서 띄고 CD에서 띄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보너스로 제가 넣었는데 마지막은 뭐냐면 그 특정 문자열을 우리가 그 거꾸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거꾸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 문자열에 이제 문자를 하나하나 보면서 다 이제 반복문으로 바꿔서 붙여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러면 좀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역순으로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코드를 써놨습니다. 일단 스트링 버퍼를 생성을 하고 내가 역순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제 자고해라는 문자열이 있네요. 이걸 매기변수로 전달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리버스 시켜요. 역순으로 바꾸는 거죠. 그 역순으로 바꾸면 얘가 이제 해, 고, 자로 바뀌겠죠. 이렇게 스트링 버퍼를 형성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to 스트링으로 즉 스트링형으로 바꿔가지고 반환을 하면 그럼 이제 해고자 역순으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문자열 부분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그 각 부분에서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기본 부분에서는 제가 그 스트링의 길이를 보는 랭스 메서드하고 배열의 크기를 보는 랭스 멤버 변수를 제가 구분해 달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컬렉션의 크기에는 또 랭스를 안 쓰고 사이즈를 씁니다. 이런 걸 이제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넣었고 비교 부분에서 이제 compare to 메서드가 있네요. compare to 뭐였죠? 이제 같을 때는 0을 반환하는데 같지 않을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첫 번째 조건은 두 개의 문자열의 이제 그 도입 부분이 같을 경우, 도입 부분이 같으면서 이제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서로 그 문자열 길이를 빼가지고 그 차이값을 반환한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비교를 해가지고 달라지는 첫 번째 문자 두 개의 아스키 코드 차를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된다.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편집 부분. 편집 부분에서 이제 스플릿 메서드가 있었죠. 스플릿 메서드인데 그냥 일반적인 문자를 기준으로 이제 얘를 분리할 때는 그냥 큰 따옴표 이렇게 스트링 넣어가지고 끊으면 되는데 특수 문자를 기준으로 나눌 때는 꼭 앞에다 그 이 달러 표시 두 개를 각각 넣어주기를 얘기를 했었죠. 여기까지 스트링 관련된 메서드 총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스 API하고 숫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